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나라 진행하다가 코너를 저희가 좀 바꿨죠.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압축적으로 이 4가지 이슈만 들으면 어느 뉴스 토크에도 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정리해드립니다. 4가지 있는 뉴스입니다. 물론 싹수, 방언, 속어 중에서도 비슷한 발음이 있죠. 예의 바르고 배려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아주 예의 바르고 또 배려하는 느낌으로 4가지 있는 뉴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가지 봐야 되겠는데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가 나왔네요.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과제 내용 뭔가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110개요? 네. 왜 110개인가요? 총 국정 왜 네. 아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였어요. 네. 우린 10개 더한다. 약간 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제가 알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6대 국정 목표는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6가지인데요. 네. 자, 말로는 굉장히 다 좋은 말들입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상식 회복, 그다음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을 좀 주도하게 하겠다라는 건 약간 보수 진영의 경제 정책과 맥이 다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간 복지도 강조하고 있고 자율 창의 이런 것들은 뭐 미래 대비니까 특별히 정치 진영에 대한 논리는 없는 것 같고요. 글로벌 중추 또 맞는 얘기고 지방시대 이것도 계속 해온 얘기네요. 네, 국정 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6대 국정 목표 아래 네. 110개의 국정 과제를 나눠서 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천 과제는 총 521개라고 합니다. 예, 이걸 뭐 저희가 4가지만 전해드린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주목할 거 몇 개가 있나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폐기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폐기하겠다. 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원전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짓는다라는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 수출이라든지 관련 기술 개발 이런 얘기로 포인트가 모여집니다. 공약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공약도 많았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게 여성가족부 폐지, 네.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게 있었는데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네. 현재 정부 조직을 일단 그대로 물려받아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고요. 네.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시행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토론 당시 안철수 위원장이 제시를 했던 연금개혁 추진 네. 명시를 했습니다. 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개혁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 뭐 공약 후퇴냐, 약속을 안 지켰냐라고 비판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얘기들, 뭐 논쟁적 사안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 배치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좀 숨고르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2가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 드디어 뭐랄까요? 입법 과정은 일단락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대한 공포안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앞으로 4개월 이후에 시행되고요.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됩니다. 네. 9월부터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죠. 경제와 네. 부패만 해당됩니다. 네. 단 선거범죄 수사는 오는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결국 거부권 행사는 안 한 거네요. 네, 없었고요. 또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이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공포가 됐는데요. 문제는 뭐 야당도 계속 강력한 반대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의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아까 덜박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이나 모레나 진행되는 시간에 한 번 더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들려드렸는데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했고 인사청문회도 뜨거워요. 네, 첫 번째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자진 사퇴했는데요. 20일 만에 후보자 지명된 지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 네. 논란도 있었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받았다. 이것도 네. 좀,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징계를 받았던 교수를 장기 근속을 이유로 포상을 했고 또 네.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의 논란이 많았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이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는 핵심 인사가 바로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저희가 이제 합쳐서 한호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합쳐서 불렀는데 한 분은 사퇴를 했고 두 분은 이제 계속 일정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오늘도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랑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어제 열렸었는데요. 네.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 9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거세고 전면 반대처럼 싸우는 것 같지만 통과가 된 분들도 있어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된 분들 누군가요? 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요. 네. 그에 앞서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2명 현재 채택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또 핵심은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 문제도 있고 또 인사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또 어떻게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지 저희가 잠시 후 삼선 토론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3가지밖에 지난번에 못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4가지 다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4가지. 이거 정말 즐거운 소식이에요. 스포츠 소식인데 손흥민 선수 계속 골이 안 나고 있었는데 대단한 활약을 했네요. 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밤이었죠. 영국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었죠. 앵커님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골 장면만 봤어요. 그 골 장면도 굉장하더라고요. 네, 특히 두 번째 골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날 기록한 2골 모두 왼발로 기록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 오른발잡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사실 왼발 오른발 다 쓰죠. 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유달리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 19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2위에 해당되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그 중에서 왼발골로만 11골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탑5 왼발골 탑5를 선정을 했는데 네. 그중에 손흥민 선수가 2위고요. 네. 탑5에 들어있는 모든 선수가 왼발잡이라고 합니다. 아, 왼발잡이들만 다 있는데 오른발잡이가 2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골도 그 굉장히 혼전 상황에서 터닝슛을 넣는 장면도 굉장히 능수능란했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한국 축구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혐오 언사를 하던 축구 팬들도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하메드 살라 지금 득점 선두예요. 맞습니다. 몇 골 차나 지금 나나요? 모하메드 살라가 현재 22골로 프리미어리그 랭킹 1위고요. 손흥민 선수가 19호 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2위.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 뒤가 호날두 18골입니다. 호날두를 제낀 건 참 기분 좋네요. 네. 지난번 노쇼 사태도 좀 기억나면서 자 여러 영국의 축구 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선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렇죠. 궁금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득점왕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득점왕이 되면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이 탄생하는 건데 네. 살라 선수가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분발해서 정말 이 역사에 남는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활약한 축구 선수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힘과 응원이 됐었죠. 자, 오늘 4가지 있는 뉴스 4가지 뉴스 모두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